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보약을 많이 얘기해서 그런 거 같아. 좋은 거. 보약을 그냥 남자분들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 이거 사야 되겠네. 이거 전기파리 모기채 걸어주는 거.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연어 시간입니다. 연어 강독이라는 할 때 이게 독자가 일bil독자인데 글자를 풀어보면 말로 팔아먹는 겁니다. 팔매? 네, 말을 팔아먹는 거예요. 비장사. 말을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싸게 파는 거예요. 말을 귀중한 말인데 좋은 말씀, 공자님 말씀인데 팔아먹기는 팔아먹는 건데 비싸게 못 받고 좀 싸게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욕심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 값은 저는 돈으로서 파는 게 아니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성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파는데 값을 제대로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노론은 역시 이제 공자님의 일상생활과 또 제자들과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구권 9번째 구권으로서 구권은 뭐 제목이 자한편이라고 그랬죠. 자한편. 공자님께서 말씀을 드물게 하신 부분, 성과 천도와 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물게 하셨다. 이 말씀은 거기서 공자님도 이제 말씀을 드물게 했다는 것은 팔기를 좀 쉽게 안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껴서 판매를 전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11장 되겠습니다. 이 교재로는 154쪽으로 기억하는데 지난 시간 거를 한번 읽으면서 복습하고 기억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세가 이르지 아니하고 하수에서 그림이 하도가 나오지 아니하니 나는 그만둘까 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8장, 그 다음에 9장은 제복을 입으신 상복을 입으신 분이나 또는 관복을 입으신 분이나 또는 시각장애로 못 보시는 분 소경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아무리 나이가 어린 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맞고 또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그 다음에 안연히 공자님에 대해서 공자님을 그냥 느낌 말하자면 공자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아주 위연탕환이라고 했는데요. 위연이라고 하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러러봐도 끝이 없고 뚫을래야 뚫어지지 않고 그 공자의 진리나 공자의 사상이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또 뒤에 갑자기 뒤에 있는 것 같다. 선생님은 순순히 사람을 잘 인도하셔서 나를 넓게 문으로서 인도하시고 나를 예로서 이렇게 전략하게 하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 행동, 그 언행을 말하는 거죠. 언행을 잘 법도에 맞고 예절에 맞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가 없어서 항상 이미 나의 재주가 다 했는데도 다 했으니 이렇게 쉴 곳이 없고 그리고 그 높은지라 높아서 비록 따르고자 해도 따라갈 도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 8장하고 9장, 1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성독을 해야만 읽으면서 그 뜻을 생각하시도록 자활 봉조부지하며 시작. 잘 봉조부지하며 합을 주도하니 오이의저 자견 채취자와 면의상자와 여우자시고 견지의 수소나 피자하시며 과지 필수로 신다 아연이 미연탈할 암진이고 하며 찬진이 견하며 첨지세전이러니 호론제부로다 부자 순수년 전유인하사 바가이구나시고 야가이에 하시니라 욕파 불능하야 구이갈 모재오니 여유리 타기라 수용종지나 마유야 이로다. 11장 공자께서 위독한 병에 걸리셨던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돌아가시지 말고 질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질이나 병이나 다 병병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질은 좀 화살을 맞아서 독한 화살 독에 의해서 고치기 어려운 병, 뭐 이런 뜻이 질이고 병은 병은 불꽃병이죠 하거든요. 그래서 와라와라 열병 이런 것을 병이라고 해요. 병원 할 때는 우리가 병자가 많이 쓰죠 진짜. 근데 여기서 질병은 상당히 위중하셨던 병인 것 같아요. 자로사문인으로
문인으로 하여금 문인을 시켜서 이런 얘기입니다. 문인을 시켜서 미신 신을 삼는다 이런 얘기야. 할위자는 삼을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은 이제 가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대부, 사대부나 경대부에게 가신을 뒀던 것이 옛날에는 그러한 뭐 인군 나라의 제일 왕이나 뭐 이런 신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벼슬 높은 벼슬을 대부 이상 벼슬을 가지면 이제 가신을 뒀던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공자가 위독하시거늘 그 제자 자로의 문인으로 하여금 아마 자로는 관로에 나가 있었던 시기 같아요. 그 문인으로 하여금 가신을 삼으시려고 하시더니 이제 그 뒤에 공자께서 이제 나서셔서 병자 사이간자는 병이 조금 나아서 우선하셔서 그 사이라는 뜻이에요. 병이 약간 나아서 이제 정신을 드시고 이런 병 사이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조금 나서신 때 그 이제 자로가 그런 것을 공자께서 의식을 못하셔서 공자 알지 못하게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병이 좀 나으신데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죠. 안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병간왈 할 때 왈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공자님께서 병이 좀 나아지시고 가신을 두려고 했던 그 자로의 그 이야기를 알고서 말씀하시되 구의제라. 의제는 이게 다 어조사 의라고 하는 끝난다는 뜻이고요. 종결음이고요. 제자는 감탄음이나 감탄음이를 주로 감탄음에 쓰는 음이에요. 그래서 오래됐도다 됐노라. 그 이제 자로의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셨던가 봐요. 유지행사야여. 유는 이게 말미암은 일자인데 여기서는 글자 그 말미암은 뜻의 글자가 아니고 이름자입니다. 자로의 이름입니다. 자로의 본 이름은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그러니까 자로의 행사야여. 이 사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 사기친다 그러지. 사기 속일 사자는 기자는 이 기자로 사자는 이제 지금 말씀은 전에 이건 잠깐 이쪽에 쓰인 게 잠깐사 또는 지을작 이런 데예요. 말씀원에다가 지을작 잠깐사 사자라고도 하고 지을작자로도 이제 옛날 글자 말로 지어낸 것이니까 말로 지어낸 말이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속일 기자, 속일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하고 이 기자하고 좀 앞뒤로 아래위를 거꾸로 썼는데 사기꾼 흔히 많이 쓰는 사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 거죠. 속일사, 속일기. 그러니까 이 행사라고 하는 속이는 행동을 하며
그러니까 이 자로가 조금 자로는 원래가 이제 용기가 있고 제자 중에서 용맹이 있고 잘 학단 학문하는 단체 학단이라고 하는 공자 학단의 치안 이런 걸 맡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의 과감한 행동, 겁 없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공자님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한 행동이라 이런 뜻에서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여서 한 행동이요. 내가 오래됐다. 자로에 이러한 나를 내 몰래 하는 행동이요. 무신이 유신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사구를 공자님이 하셨잖아요. 대사구를 하실 때는 신하가 다시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 그거는 그만두시고 오래 안 하셨으니까요. 오래 안 하고 지금 말하면 검찰총장을 되는 게 대사구인데요. 명나라의 대사구를 맡았을 때 그때 잠시 가신을 두었었고 대사구 그만둔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신하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말이죠. 없었는데 오래됐다 소리는 여기는 없지만 신하가 없었는데 유신하며 신하를 두려고 하며 지금 여기서 두려하니 오 숙이요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제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 가신을 두려고 하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바르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면 누구를 속이는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일 것인저 하늘을 속이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차여 또 내가 나였자입니다. 또 차 나여 또 내가 여기 사어 신지 수야론 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영 사어 이삼자지 수화. 요게 좀 이제 문장이 조건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문장을 이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무영, 무자는 이제 부정이니까 영자로 씁니다. 영, x, b라고 할까요? 이러한 문장 틀인데요.
나는 차라리 B에 이런 의미예요. 뭐뭐하기보다는 뭐 A에서 뭐뭐하기보다는 B에서 뭐뭐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건데 여기서는 부자를 써서 부정의 의문사가 됐어요. 부정 의문사. 그러니까 더불어 영자가 여기 참 편안한 영자인데 이게 편안할 영자인데요. 이게 부사로서 차라리 영자로 이제 뜻이 차라리 영자로 쓰이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하의 손 여기서 A가 신지수예요. 신지수. 신하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얘기예요. 신하의 손에 죽기보다는 가신의 손에 내 죽음을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2, 3자의 손. 2, 3자의 손은 누구예요? 2, 3자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너희 자네들 몇 사람 이런 얘기. 자네들 나를 가까이 따르는 자네들 몇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의문사가 되고 호자가 붙어서 의문사가 되고 없은 문자가 앞에 있어서 부정사가 되어서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자네들 손에 그 죽음을 내가 내 죽음을 맞이하는데 좀 낫지 않겠는가. 또 찾자. 또 나는 이제 그 공자님 말씀이 계속되는 거죠. 또 나는 종부득 대장이나 종한 놓을 종자고 이제 세로 종자 종횡무진할 때 종자 이게 세로 종자입니다. 근데 이제 천종이라고 하늘이 내려내 주신 거다. 수직으로 떨어뜨려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부득 대장 큰 장례를 내려주지는 않았으나 부득이니까 큰 장례 그러니까 무슨 뭐 벼슬아치의 그 장례처럼 그 장례를 아주 웅장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도로에서 호는 이제 의문사니까 늘었자는 전치사니까 도로에서 온인이니까 도로에서 동사는 죽을 사자니까 도로에서 죽겠는가 큰 장례를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나라에다 해주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도로에서야 죽겠느냐 객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가신을 삼아서 장례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걸 엄하게 꾸지람을 하신 거예요. 그 사회 신분이나 벼슬을 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가신을 두서 장례를 거창하게 모시는 그러한 건 안 당할 거야. 그러면 내가 나한테 불이고 의롭지 못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손에 죽는 게 낫고 도로에 죽는 것도 아닐 것이니 너희들이 네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수지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여기 사어 심지수야론 문형 사어 2, 3가지 수호화 그 문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조음푸드 대장이나 도어 사어 도로는 지금 쓰는 말이니까 죽을 썼다 도로에서 죽겠는가 객사야 하겠느냐 너희들이 있는데 너무 거창하게 그 준비를 했노라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불의로운 거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당신의 어떤 처지에 대한 것도 뭐 벼슬을 하지 않은 입장이었으니까 겸손하게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는 뭐 사자나 장자 도로의 도자는 뭐 이제 도로라고 할 때 길로자인데 도자는 이제 여기서는 그야말로 현상적인 길이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을 말하는 도로고 원래 도는 그 길과 또 생각이 가는 길까지 그래서 돌이 이치자를 붙이면 돌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게 되면 그 도자는 몸이 가는 이러한 풀이 나 있거나 보도부록이 깔아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러한 길을 여기서는 말하고 원래 도자는 더 크게 쓸 때는 머리가 생각이 가는 길까지 그래서 유학의 진리를 유도라고 하고 또 이제 주역에서 많이 하는 천도, 지도, 인도할 때는 그 도자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늘이 운행하는 그 방향, 땅이 가는 길,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길 이런 것을 얘기한다. 차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고 길도자가 두 가지. 죽을 썼던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 저녁에 거꾸로 줍니다. 하일자에다가 저녁. 이게 죽음식이죠. 죽음식.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사람은 죽는 거 어느 하루 저녁거리예요. 인생은 하루 저녁거리야. 사실은. 뭐 몇백 년,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꾸로지는 거예요. 비습이 거꾸로진다는 것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서 있던 사람이 거꾸로지는 것은 되어지는 거다. 되어질 사, 될화, 되어질 화, 될화자인데 신선이 되어가는 거죠. 자연으로 되어가는 거죠.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하루 저녁에 그 이제 풀 아래 위에 풀이 있고 죽을 사자를 넣고 아래 위에 풀을 그려놓은 것이 이게 장사장터예요. 네. 장사창. 그러니까 풀 이렇게 하고 죽어서 사람을 또 풀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풀이에요, 사실은. 초두. 그래서 풀에다 그냥 풀숲에다가 그냥 묻는 거죠. 그래서 장사장터. 옛날에는 뭐 묻었는지 버렸는지 아마 모르죠. 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고는 교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새가 이렇게 시체를 뜯어 먹어야 새는 하늘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조장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자면 장사장자는 풀 속에다가 죽음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아니겠죠. 내가 묻는 것이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장은 이제 자공에 대한 자공의 이름은 뭐예요? 뭐 바로의 이름은 말미암을 유자 이제 우리가 알지만 자공이라고 하는 꼴을 가진 사람은 자공의 자는 뭐냐? 자공이 자는 자공인데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공자는 이게 공출하다, 이게 공바치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자가 어떤 자냐면 줄사자예요. 줄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에 맞춰서 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뭘 주는 걸 아래 하자에다가 이 사자를 써서 하사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자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준다는 것은 바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물에 조합했다가 그런. 그래서 자자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은 다 앞에 자자를 붙여요. 스승의 제자다 이런 뜻이죠. 동문 자공이라고.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 자공은 여기 이름자에서도 본 것처럼 공자학관에서 그 재물을 받던 것 같아요. 재물. 살림살이를 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공이 말하기를 유미옥 어사하니 뭐 있을 자는 뭐 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꼭 굳이 새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어자는 뭐 여기 앞에서도 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뭐뭐에 아래 글자에 여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어사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미자하고 옥자 아름다운 옥이 있으니 이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장 아니잖아요. 미옥 어사하니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하나 있으니 그 다음에 온자는 이건 가죽 위자에다가 따뜻한 온자 말하자면 덮을 온자예요. 물수 옆에다 삼수변에 이 오른쪽에 글자 덮을 온자를 쓰면 따뜻해. 물을 덮어놓으면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 따뜻한 온자고 요거는 가죽 위자니까 가죽으로 감춰놓는다는 뜻에서 감출 온자입니다. 감출. 그 다음에는 네모의 한쪽이 터진 거기다 귀할 글자 할매 네. 할매자인데 요거는 귀할 글자하고 귀할 글자와 같이 쓰는 팔아야 할 물건인데 감추어둔 거예요. 아래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팔매자하고 살매자 그것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떻게 구분해요? 매매한다고 할 때 우리 어떤 게 살매고 어떤 게 팔매예요? 선비사 들어가면 파는 거. 네? 선비사 들어가면 선비가 선비사자가 들은 건 팔매자고 선비는 항상 벌어들이지는 못하고 팔아먹지는 않은 거니까.
사실은 이 팔아먹는 것도 여기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말을 팔아먹는 거예요. 말을. 선생님 누구 사실 말 말 팔아먹는 거. 팔아먹는 거. 그래서 독이라는 것은 읽을 독자는 말로 읽어 팔아먹는 거다. 그리고 매매할 때 이제 그러면 매매할 때 뭔 자를 먼저 쓰죠? 팔매를 먼저 써야지. 네? 그거 써야지. 팔매. 다음에 살매. 매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매매가 뭔 자를 먼저 쓰나? 판매 문제 쓰는 거.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닐까요? 사는 게 있어야 뭐 파는 건가? 살 사람이 있어야 살 사람이 먼저 필요한 건가? 매매가 어떤 글자가 먼저예요? 파는 매. 네? 파는 게 문제예요. 네, 팔매자가 먼저. 네. 네.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파는 사람이 먼저 팔매자. 그다음에 파는 선비가 아닌 사람은 사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선비는 가난하니까. 그래서 선비 사자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거니까 사는 거고 팔매자. 이제 여기서도 이건 괴짝이랑 마찬가지예요. 괴짝. 괴짝에 귀한 것을 그러니까 귀한 걸 넣어놓으면 이게 괴짝이에요. 괴짝. 그래서 그 위에 그 다음 페이지에 한 장 넘기면은 위에는 그 귀할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팔매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문제를 찾아가지고 같이 쓰는 글자로 나는 좀 알고는 있는데 팔물건도 글자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한 물건도 글자가 넣어놓는 게 이게 괴 함자예요. 괴 독자예요. 궤도문할 맞아요. 네? 궤 괴 독자인데 그 괴짝이란 뜻이에요. 괴짝 독자인데 어느 글자가 맞아요? 다 똑같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귀할 글자를 쓰는 자나 여기 팔매자를 쓰는 자나 다 같이 괴짝이라는 뜻이에요. 괴짝 함. 예전에 그 괴짝함. 괴짝 상자 함. 함자. 궤도문할 때 결혼할 때 함. 궤 함 판다 할 때 네. 함이 그게 이제 괴짝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괴짝. 그래서 괴자 독자예요. 함 독자예요. 괴짝 독자예요. 그래서 온독이 장저이까. 여기서 저자는 그전에 저자의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자는 첫 번째는 모든 사람 모든 죄라고 해야 돼요. 그는 발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지어의 뜻이다. 여기 동사, 전치사. 그 동사의 갈치자에다가 저동사에다가 갈치자, 늘어져서 뭐뭐에서 뭐뭐하다. 그래서 뭐 장지어 독 하면은 저장했다. 독에다가 저장했다. 이런 뜻을 뭐뭐에서 에다. 이거 여기는 저자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 등장을 한 글자가 이 어미의 문장의 끝에 와가지고는 지, 호 이것도 전치사고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종결 어미
의문 종교라고 합니다. 의문이나 호자는 의문사나 의문 문장이나 또는 감탄 문장에 붙이는 그 마지막 그 끝에 오는 조사예요. 여기서는 장지호일까 하니까 의문사죠. 의문사. 저자는 그러니까 지호일까 그렇게 부자로 저자를 제자를 이것도 제자로 저자를 읽어야 돼요. 이것도 저자를 발음은 전인데 요 3번에 해당하는 거죠. 문장의 끝에 오면서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지호. 그러니까 장지호일까 이렇게 장지호와 이런 거예요. 장지호와. 아니면 그 다음 문장에는 팔꽃자죠. 이게 그 삼수변의 옛꽃자는 팔아먹는 팔꽃자예요. 아까 팔매자가 있는데 팔매 있는데 여기서도 팔꽃자로도 이게 이글자로도 이제 써요. 그래서 고저이까 요 저자도 지호이까 고지호이까 이런 뜻. 그러니까 저자에다가 가지자하고 이 어조사 호자를 옆에다 써놓으세요. 그 저자는 그 가지자하고 호자를 두 자를 쓸 때 줄여서 한 자로 쓰는 그러한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장저일까 고저일까 그 끝에 머리만 읽으면 장저일까 고저일까 그리고 장지호일까 고지호일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장지호일까는 보관해 두어서 줄까요? 이런 얘기. 보관해 둘까요? 보관해 둘까? 아니면 고저일까? 팔을까? 그런 얘기. 그 끝에 글자만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저장해 놓을까? 감춰둘까? 아니면 팔을까? 그 앞에 이제 문장을 그럼 앞에 문구를 합쳐서 보면은 온독이 장저일까? 온독이 장저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예요? 괴짜간에다가 감추어서 저장해 놓을까?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이거를 그 괴짜간에다 감춰둘까? 구선매의 고저일까? 고지호일까? 아주 잘 팔을 사람을 구해서 거기다 팔을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아름다운 옥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보물로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돼야 팔려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쓰임새 있게 팔려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괴짜 안에다 저장해 놓는 게 좋을까? 그럼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미옥은 누구를 비유한 거야? 공자님을 비유한 거야. 공자님같이 이제 훌륭하신 분을 그냥 감춰놓고 쓸 거냐? 임자가 만나면 세상에 알려서 파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자님께 그냥 그런 말씀을 하니까 비유해서 말하니까 공자 말씀에 자왈 고지제나 아는 배 가자 야구라. 고지제 고지호 오면은 절자를 써도 되는데 고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는 감탄어미로서 제자로 감탄어미 팔릴 것이요 팔릴 것이다.
팔려야 할 것이고 팔려야 할 것이나 나는 이제 비유로 이제 얘기한 거니까 나는 배가야 야자로 배가자 나는 야로라. 기다릴 때자 갑가자 갑 나가는 이게 장사할 곧자라고도 하고 갑가자라고 해요. 지금은 갑가자는 여기다가 뭔자를 붙이죠. 사람인변에 쓰죠. 사람인변. 근데 옛날에는 같이 썼어요. 이 장사할 것. 예, 고라고도 하고 가라고도 했다. 지금은 가짜는 사람인 면을 써서 달라붙어 썼는데 그 당시에는 고나 가나 같이 썼다. 갑가짜, 팔고자, 장사할 것. 이게 여기는 가짜로서 값을 기다리노라. 나는 값 나가를 제가 받은 내가 나를 쓸 나라는 천하로 돌아다니면서 봉건 국가들이 이제 말기에 사람을 쓰고 이제 말하자면 전국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인재를 좀 이렇게 사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아름다운 오구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는데 팔리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제 값을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지제는 답에 고지호에 대한 말하자면 답의 문장 형식이에요. 답의 문장 형식보다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할진저 할 것이나 팔릴 것이거나 그러나 나는 대가를 내가 팔릴 거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냥 헐값에 가고 싶지는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11장, 12장 모두 2장 했네요. 2장을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겠습니다. 성독을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한번 하는데 여러 번 많이 하시는 문장을 해석하는 물리가 난다. 옛날에 물리가라고 하는데 물리가 나는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많이 읽고 또는 외우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저 선비들이 교수를 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 보려면 이런 문장을 다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일편 휘지해서 자기 정책을 얘기하고 논문을 써서 즉석에서 논문 써서 제출하면 장원급제를 하는 이 문장들을 많이 외워야 옛날에는 지금은 안 읽고 안 외우고 한 공부다 그러는데 하여튼 한자는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 사람들은 단체자를 써서 또 이게 또 새롭게 변화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뜻글자의 원래 뜻이 변질되거나 모양이 변질되는 그런 나쁜 쪽으로 변하는
한자가 우리가 주민이니까 주민이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질병 이어신을 자로 사문으로 시작. 자, 질병 이어신을 자로 사문으로 위신이로니 병간의 왈구제라 유지 행사야여 무신하니 오수 기오 기천훈저 차여 여기 사신지수야론 무명사의 이삼자지수와 차여 종부득 배장이나여 사오도로와 자동이와루미오사니 온독이 잠저이까 구선가이 구저이까 자와 고지제 고지제나 나는 해가야가로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거요. 나를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산 여자분은 안 해서 오시는 분은 알았어요. 같이 열고 있으니까. 네. 어디 있어?
소환서 씨 왔어요? 어디 갔지? 이사장이 윤씨 이사장이 위시가 되겠는데 다 굳이 윤씨 이사장이 그거 방금 어디고? 피해 무슨 차에? 이게 지리산 해차, 녹차 그 지리산 녹차. 네. 얼마나 중요한데요? 안정하게 인증했지만 잘 지내셨어? 여기만이 아니시네. 어제 알아가지고 말이야. 누가 사람들이 막 알아보는데 내가 강해서. 가보세요. 신경질 나잖아. 조금만 더 아주 잘하시는데. 미력도 이제 강의 얘기할 때 해당이 되는 막 올라가지고. 완전히 이해하는 아니, 이? 오렌지가 이? 근데 읽어보니까 구역 복습해요. 네. 전체적으로 아니야. 잘못 안 나와. 대사 3편부터 빨리 앉아서 5장, 6장, 6장 첫째 문장까지 했나요? 하여튼 한번 총복습으로 항독을 해보십시다. 계사 3편이라 편전지비한 시작. 계사 3편이라 천전지비하니 건문인정이요 비고인하니 그천이요 공정무상하니 항유단이요 시고로 강요상마며 팔배상탕하야 고지정하여 유지부하며 이로이 운행하여
계시오 혼자 성불이라 건이지요 보리 간절이니 이지요 간절이요 이지요 무친이요 이종저루봉이요 유증적하구요 유증적하대요 가구적현인지덕이요 가래적현인지덕이니 이간이 천하지리득이니 천하지리득이 성리요 기중의라 운세 일장이라 성인이 설계하야 반상계사하야 이명실lum하며 강요상수하야 이생경하니 시고로 불륜자는 실덕지상하고 회인자는 우지상하고 전하자는 진계지상하고 강요자는 유야지상하고 육조지도는 삼습지도야니 시고로 분자 소거이 안자는 역지소야오 소라기와는 교지사야니 시고로 분자 거적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공적 관기련이 완기점하나니 시사청지하야 길문이라 운세기양이라 한자는 어느 한자야오 요자는 어느 변자야오 기중자는 어느 기실득야오 회인자는 어느 기소자야오 누구자는 소구와야니 시고로 열비천자는 조노비하고 제소대야는 조노배하고 전기lum자는 조노사하고 우회인자는 조노계하고 진무자는 조노회하니 시고로 괴유소대하야 사유범이하니 사야자는 각기기 소지이라 은제삼상이라 여기 여천지준이라 모르는 천지주하니 아니 바로 천문하고 구이서지라 시고 지유명지고하며
군자견지에 위교면 지자견지에 위기지요 백성은 이용이 우리라고 군자지고소이니라 견저인하여 정조용하야 고만우리 두려성인 동무하나니 성도 개업이 지의제라 부유지 개업이요 일심이 성도이요 생생이지역이요 성상집이 거리요 교법집이 금이요 국주지회집이 정이요 통전집이 이사요 음양불축집이 심시라 우는 제5장이라 6장 한 2문장까지 했나요? 다 했나요? 6장? 6장 2절 하실 차례. 3장 6장 2절. 6장 8장 있어가지고 일단 3문장을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여기 광의대의라 이 언어 원즉 불어하고 이 언어 이즉 정의정하고 이 언어 천지지간즉 비의라 부거는 비정야 전하고 비동야 지라 시대생원하며 부고는 기정야 흡하고 기동야 벽이라 시광생원나나니 광대는 대천지하고 변통은 대사시하고 음양지의는 대일월하고 이간지선은 대치덕하니라 우문제 6장이라.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적으로는 넓고 광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을 합쳐서 말할 때는 큰 대자를 쓰고 공간 위주로 말할 때는 광자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은 지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대는 천도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해야 됩니다. 천은 그래서 큰 대자 위에다 한일자를 붙이면 그게 이제 한일천자. 그래서 역의 범위가 여기서 부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대저, 대개, 대개라는 뜻입니다. 그 지압이 붙자는 대개, 대저, 대개. 역이라고 하면 역은 넓고 크다. 그냥 말로만 넓고 크다 했죠. 그 설명을 좀 더 한 거예요. 이 언어 원즉 불어하고 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치사적 의미인데 이건 도치법을 쓴 거예요. 말하면 먼 쪽에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언을 먼저 원언인데 원인데 뭐 말을 멀리 말하면 근시적으로 말하면 원시적으로 말하면 이게 근원을 따지는 근 대신에 여기는 가까운 이자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거리를 먼 것으로 말하면은 막을 어짜예요. 막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넓이가 광대하여 걸리는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여기를
포괄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여기 품고 있는 내용이 끝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끝이 없이 크다, 넓다. 이 언어 원즉 가까이 말하면 정의정이다. 아주 그러면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하는 말은 쓰는데 원시적으로 근시적으로는 별로 안 쓰는 말입니다. 사실은 미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까이로서 가까이로 말하면 말하는 것을 가까이로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써있자를 굳이 써서 하면 말을 멀리로서 말하면 멀리로서 하면 그 언어 원이고 이 언어 이는 말을 가까운 쪽에서 써있자는 그렇군 가까운 에서로서 말하면 고측자는 조건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멀리 말하면 막힘이 없고 가까이 말하면 아주 정적이 고요하고 아주 미시적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고요하고 그리고 바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바른 정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어서 바르게 존재하고 있다. 그 역의 이치가 그리고 주어는 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역의 광대를 설명하는데 가까이서 멀리 말하면 막힘이 없고 가까이 보면 가까이를 말하면 고요한 것까지도 그리고 바른 것, 바르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언어 또 이제 천지 사이 광대는 뭐 천지 사이나 뭐 같은 내용이겠지만 다시 강조한 거죠. 천지 사이로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라 비유가. 그러니까 천지에 가득 역의 이치가 갖추어져서 얘기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역은 크게 건곤어를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서 건과 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도 고요한 모습과 움직이는 모습, 동정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저 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측면에서 보면 아주 오로지 온전하고 그 움직이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주 곧다 직선적이다. 아주 곧고 굳고 좋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온전하게 결점 없이 허점 없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움직이면 그것이 아주 정직 고르게 움직인다. 시로 그러므로 여기서 건은 아까 내가 광의대회를 할 때 광은 지도를 얘기한 지도 쪽이라면 대는 천도 쪽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바로 그걸 다 받아서 해석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로 대생원 그러니까 천도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은 천도의 모습을 상징한
하나의 건꾀는 고요하며 할 때는 온전하게 결점 없이 존재하고 움직이면은 그것이 직선적으로 곧고 곧은지라 그러므로 시로는 이름으로써 시고로나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써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시고로는 이러기 때문이고 이런 거로 시이로는 이름으로써 천은 뭐야? 큰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는 천도를 해석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이거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다 전체를 크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공간은 이제 땅이 주로 주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운행 원리를 큰 시간 운행 원리 그건 뭐 위대하고 방대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제동할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크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큰 것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고 부고는 대저 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곤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저 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요할 때에는 그것이 닫혀있고 닫힐 합자예요. 하여있다, 닫혀있다. 날개가 겹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닫혀있는 상태로 있고 기동이야 벽이라 그 움직임에 있어서 그 활동은 넓게 광활하다 할 때 활자입니다. 이게 넓은 활자. 그래서 그 움직임은 광활하게 넓은 것 때문에 그러므로 넓은 공간적으로 넓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넓음을 얘기하는 넓음을 주로 주관하는 존재는 지도고 시공간에 하여튼 초월해서 큰 것을 특히 시간에 위대하고 큰 것을 주관하는 존재는 하늘이다. 그래서 건꾀는 정적인 모습은 온전하고 동적은 곧고 그래서 큰 위대함이 생겨나고 곤꾀는 고요할 때는 닫혀있고 그러나 그 움직임할 때는 열려서 광활하게 열린다. 활자는 이제 여기 눈 안에다 생활, 살 활자, 활동할 때 활자. 아까 그 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열릴 벽자인가요? 열리는 활짝 열리는 것을 벽이라고. 열릴 개자하고 이 벽자를 써서 뭐라고 그래요? 개벽이라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비유로서 한자는 그 형상을 비유해서 개벽이라는 건 그냥 문 여는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큰 것을 비유해서 하면은 그건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개벽이라는 말은 문이 열리고 닫힌다고 열린다는 뜻이에요. 열개자, 열벽자. 거기다 비유해서 천지도 그 문이 열리듯이 열리는 걸 개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자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상징 문자다.
그래서 역은 건곤의 광대로 되어 있다. 건곤의 광대함. 그래서 처음에 부역은 광이되리라 이렇게 한 것이 여기서 건괴를 가지고 광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건곤괴가 광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대가 되는 거예요. 광대는 대천지하고 천과 지의 짝을 하고, 그러니까 광대하는 것은 형이 상하를 막론하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이 상 세계는 형상 이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라면, 형이 하는 물질적 세계를 형이 하라고 하는데, 철학에서 형이 상하를 막론하고 천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광이대이라고 한 말은 바로 천지와 같이 광대함을 짝지워서 그것을 짝지워 말하는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짝배자인데요. 우리가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배자 써요. 짝배자. 배필. 근데 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유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비유하여 설명하는, 광대는 천지를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고, 변통은 배사시하고 변화하여 통하는 것, 시간이 변화하여 통하는 것은 사시 변화와 그 모습이 거기에 짝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배속시켜서 말할 수 있다. 짝지어 말할 수 있다. 비유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통, 여기서 주역에서 변통은 대표적인 그 모델은 사시변화. 천지 그 광대라고 하는 거는 천지로 비유되어지는. 그리고 변통은 사시변화를 변통의 짝으로 짝지어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여 말하는. 음양의 의미는 오르르 있자는 뜨드 있잖아. 정의 할 때 의자는 뜨드 있자와 같이. 뭐 의라고 할 때 쓸 때 의라고 쓸 때 오르르 있자하고 뜨드 있자 쓰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할 때 의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럴 때는 올바른 의자, 올바른 뜻이라는 말이, 올바른 뜻이라는 뜻이 오르르 의자는 또 쓰여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음양의 뜻은, 이런 음양의 의미는 1월의 그 운행의 그 비유되어져, 짝 지어져. 그러니까 음양은 1월로 비유되어지고, 변통은 사시로 비유되어지고, 광대는 천지에 비유되어지고. 이간이라고 하면 이간의 선, 이 쉽고 간단하다는 뜻의 이간인데요. 여기 활자가 이자가 잘못됐는가? 여기 내 책에는 옛날 판인데 박구역자가 아니고 시울리자가 잘못되어졌는데 여기 볼까요? 365쪽. 여기는 제대로 됐는데 여기 옛날 판에 제가 옛날 판인데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역자가 아니고요. 시울리자. 이간할 때는 여기 이제 쉽다는 뜻. 여기라고 하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양 변화
음양의 변화를 말할 때는 여기라고 하고, 그 천도는 이간하게 아주 쉽게 드러나 보여지고, 그 이월이 나타나 보여요. 그 다음 땅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적 존재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자기 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간이라고 해요. 이간의 천지의 생명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이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간의 착함은, 건곤 천지의 착한 모습은 바로 인간이 그 천지의 지극한 덕을 우리가 몸소 타고나고 배워서 선천적으로 선한 인간이 지난 5장에서 성선설적인 바탕을 얘기했듯이 이게 지덕을 갖추니, 그러니까 역에서 내 말하고 있는 천지, 변통, 사시, 광대, 일월, 임양, 그 다음에 이간의 선, 이건 인도가 이제 천지에 이간한 선을 본질로 타고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극한 덕을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덕은 천지의 지극한 덕이다. 그 인격성으로 말하면 천지는, 건고는 지덕이에요. 이간의 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간, 광대, 변통, 음양, 이간, 지덕 같은 것을 이렇게 설명을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6장, 보세요. 7장. 배사시라고 그랬는데 변통은 배사시라고 했잖아요. 왜 배사시예요? 해필이면? 이제 그 변화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사시 변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시 변화를 비유해서 그거를 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변통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얘기. 배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짝지웠다는 얘기는 그걸 같이 견주어서 봤다는 얘기. 짝지워 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음양은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양이 둘로 보면 음양이에요. 그런데 양은 봄하고 여름이고, 또 가을은 음인데 가을하고 겨울이니까 사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 변화를 변통해서 음양 변화를 보는데, 그 변통의 아주 우리가 예를 들고 알기 쉬운 그 변통은 사시에서 찾아보라 이런 얘기예요. 배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짝지어 설명한 거예요. 말하자면 짝지어 예시하여 설명한 거예요. 네, 잘 그래서 알았습니다. 변통은 사시를 예시로 설명하는 것이다. 변통을 설명하는 데는 그래서 배자는 다 그러는 거예요. 광대는 천지와 같은 그 하늘의 시간 운행과 땅의 공간의 넓음 이러한 것에 비유해서 광대를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설명한 건 천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거 한번 같이 6장 같이 읽고 그다음에 7장 다시 넘어갈까요? 구역이 시작. 구역이 만물 대위라 이영혼 주로하고 이영혼 이주 정의정하고 이영혼 천지지간 증이라 부호는 기정하고 기동자 지지라 시대전하 부호는 기정하고 기동야 병이라 시방이 세원하니 과대를 전정하고 대사시하고 음양지는 대우하고 이간지는 대지정하니라. 뭐 합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배라고는 합덕 일체화 이렇게 일체화 원리 이렇게 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합덕 일체화 같은 모습 같이 천지 왕대는 천지로 합덕 변통은 사시로 합덕 음양은 1월 변화와 합덕이 되죠. 그 다음에 이간에서는 지덕과 합치되어 있다, 합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활, 여기, 기지의 흔적, 여기는 아주 지극하다 이렇게 해요. 여긴 그 지극하다.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변화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 지극한 최고 극에 달하는 그렇게 최고 극에 이른 극의 존재인 것만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극한 지자를 쓴 거예요. 이런 지자는 여기는 지극하다는. 여기는 그것이 지극한 하도다. 할 것이 하도다. 부역은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 나온 부역 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역만이 아니라 역의 이치는 전부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역에 역의 이치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부역은 주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넘어선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네 해석을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고 이 부자를 일부 정역을 쓰신 일부 선생이 이 부자를 쓴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하튼 주역에 담지 못한 것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그냥 역은 주역을 얘기하고 부역은 주역에서 주역에 담겨 있지 못한 부분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는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는 주역을 얘기하는 거고 부역은 주역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까지 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기의 흔적 그 앞에 역은 그 부역이 아니래요. 여기 지극한 여기 이치는 지극한 것인저 주역에서 담지 아니한
더 큰 배저 큰 저 부역은 성인이 소위 순덕이 광업에 다시 말하면 성인이 그 덕을 높이고 인격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넓히는 거예요. 광업은 사업은 여기 자기 개인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천하를 왕도가 통할 수 있는 평화롭고 그리고 군자가 훌륭한 군자 인격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왕도의 정치를 하는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로 가꾸어가는 그러한 업이 여기서는 대업, 광업이에요. 그런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쓰는 업은 좁은 의미의 직업적인 의미, 자기 하는 돈벌이 하는 업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업은 그러한 개인의 어떠한 사업을 하는 업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같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고 인격을 갖춰가면서 지덕을 갖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덕은 도덕적인 덕을 왕성하게 높이고 그리고 왕도의 사업을 왕도의 대업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성인 군자가 합쳐서 충덕하고 광업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주역의 일이다. 충덕 광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와 예, 인의 예지의 지와 인에 대한 설명을 충덕은 충은 인의 일이고 그 다음에 광은 넓히는 것은 예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숨고 지혜는 높고 얘는 낮은지라 낮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도 토가 지는 숨고 얘는 비하니 숨은 흡천하고 비는 법지하니라. 이거 토가 맞네요. 여기는 지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혜지자라고.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인에서 출발해서 인에서 씨가 내려져서 씨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지라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은 씨고 지는 열매다. 인은 알파요, 지는 오메가다. 즉 A, B, C, D는 끝이 뭐죠? 인이 G라면, 인이 A라면 Z가 지혜다. 인과 G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다. C와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는 목표가 G란 말이죠. G는 숨고 지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것이다. 지혜가 열린 성인. 군자는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인은 군자에게 붙이고 지는 성인에게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성인이 경지는 그 목적, 그 깨달음의 그 자리니까 높일 것, 높일 것자, 높일 순자,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인의 실천이거든요. 어진 마음을 행동화하는 것이 얘란 말이죠. 그래서 인예의지라고 제가 언제나 설명을 해요. 인의의지라고 하는 것이 연자는 인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막 이런 순서로 말씀하는 이게 사실은 추예요. 추. 그래서 이건 동이고 이건 소랑. 그 다음에 여기가 남게. 그러니까 순서는 이거는 춘추정신, 인의정신은 춘추정신, 춘추라고 하는 저서를 쓰신 분이 누가 쓰셨죠? 공자가 쓰셨는데 그게 수리부작이라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누나라의 이제 은공부터 애공까지 그 역사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춘추라고 붙였어요. 봄가을이라는 게 봄은 사랑의 계절이고 생명의 계절이고 가을은 이제 결실의 심판의 계절이기 때문에 사랑과 심판을 했다. 사랑의 정신과 심판의 정신을 담았다는 뜻에서 춘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를 정리를 하신 게 그게 공자가 쓰신 건 아니죠. 역사는 있던 거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리부작이라 해서 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정신에 어떤 정신에 의해서 사랑과 심판의 정신에 의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는 춘추 정신이라고 합니다. 노나라의 은공 원년에서부터 애공 14년까지인가요? 그 역사를 정리를 하신 것이 공자의 춘추예요. 근데 그 정신이 말하자면 사랑과 심판의 정신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춘추 정신이라고 하고 그러한 필치로 쓰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준엄하게 심판하는 그런 필치로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춘추 필법이라고 합니다. 춘추 정신과 춘추 필법 아시겠죠? 그럴 때 그 정신은 인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자일친 분신유의거든요. 부자관계의 사랑은 인의 시작은 부자관계에서 시작. 그리고 의는 분신관계로부터 나라와 지도자와 그 같이 일하는. 그래서 이제 인의를 강조하면서 인의를 앞에다 붙이고 예지를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맹자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순서로 따지면 이거는 인예의지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건교에 나오는데요.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원. 요것도
두 사람 관계예요. 여기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두 이자에다가 어진 사람 이자. 원 그런데 이게 원이 아니 아니 2번이 얘가 형이지. 2번. 인격이 좀 써야 되는데. 형. 그거 말하자면 숙번행에서 아들 자자 쓰는데 형자하고 향자하고 다르잖아요. 예, 아들 자자 쓰면 향자고 아들 자자가 아니고 이게 마치 형통할 형자인데 그거 2번 교수님 2번이 형이지. 그러니까 예. 원형 그거 아니지. 이정 원형 이정이라고 썼는데 네. 설명을 이제 인예의지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건꽤 문헌에 나오는데 건꽤 문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순서가 하니까 이게 이 순서로 이게 원형 이정인 인예 의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인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춘추정신에 입각한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의의를 먼저 쓴 것이 사실은 인예의지다. 인예의지. 그러니까 얘는 요것에 씨가 싹 터서 이거 실제 안 돼요. 싹 터서 나오는 싹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씨가 행동과 언어와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이 얘야. 그러니까 인에서 얘로 이렇게 나가. 그다음에 의로움은 목숨을 바치는 게 의로움이에요.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불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의인데 의인은 지혜가 열려야만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혜 말하자면 죽음으로써 나보다 큰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의로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보는 말하자면 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에 근거한 의예, 인에 근거한 예고, 지혜에 근거한 의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동남 이게 씨가 발전해 나가는 이것은 열매를 내다보는 그 말하자면 알차게 연결어가는 그 목표를 열매에다가 두고 그 내용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와 의. 그러니까 3, 4. 순서는 3, 4지만 4에 바탕한 3의 행동. 4를 예견한 3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서 의로움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를 먼저 하고 지는 성인의 경지로 여기서 알지자는 지혜지자 지혜는 높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성인의 뜻을 아는 자가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어진 마음을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 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어떠냐? 이 지혜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는 숨고 얘는 비라. 숨은 하늘을 본받는 것. 비는 낮은 것은 바로 땅을 법칙으로 삼는다. 법지라고 하는 것은 법 삼는다는 얘기. 법으로 삼는다. 모델로 삼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왈 여기 기현조 대저역은 성인이 충덕하고 광업하는 까닭이에요. 소인은 까닭이니까 충덕하고 법을 높이고 그 사업을 넓히는 그러한 까닭이니 지는 숨고 얘는 비한 숨은 수천하고 비는 먹지않는다. 지혜는 성인의 경지, 목적 성인의 경지. 그 지혜는 눕고 그 어진 마음에서 예에 맞도록 행동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인의 지혜에 비하면 분자의 언행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숭은 그 성인은 하늘을 본받고 그 군자는 예에 따르는 것은 강정한 행동으로서 땅의 대지의 사람을 법칙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얼마나 효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하여튼 뜻으로만 우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또